밀싹에 대한 책을 읽고 제가 2달 전부터 실천을 했거든요. 그래서 2달 전부터 실천한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책은 별로 재미는 없고요. 또 지금 절판이 돼서 나오는 책은 아니에요. 그래서 책을 리뷰를 해드리면 밀싹에 대한 대략적인 맥락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 밀싹이 지금 우리가 건강에 좋다 뭐 이걸 알고 계신 분은 많지 않을 거예요. 저도 지금까지 자연치유를 하면서 밀싹을 먹는다는 사람들은 봤습니다. 그리고 보리싹을 먹는 분들도 봤고요. 근데 제가 밀싹을 왜 먹는지, 밀싹이 어디에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알 수가 없었고, 책도 구하지를 못해. 이것도 지금 선물 받은 책이라 구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밀싹에 대해서는 등한시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진작에 내가 좀 알았더라면 좀 더 빨리 암을 퇴치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밀싹이 좋다는 걸 요즘 제가 2달 정도 먹어보고 상당히 몸으로 느끼기도 합니다. 밀싹이 언제부터 이렇게 약용으로 쓰였는지 그 역사는 분명하지 않다고 합니다. 네, 1차 대전 때 이 병사들이 상처가 났을 때 밀순을 갈아서 마시게 하고, 그때 당시에 그 민간요법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마시게 하고 또 발라주고 그렇게 했던 기록이 있다고 하고요. 찰스 프랭클린 슈나벨이라는 이 과학자가 달걀의 생산을 증대하기 위해서 또 이 증대하면서 닭의 폐사율을 낮추기 위해서 조혈물질, 그러니까 혈액을 많이 만들어주는 조혈물질을 찾다가 밀싹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근데 닭의 사료에 10%만 넣어서 먹여도 겨울철에 달걀 생산이 38%에서 94%까지 증대되더라. 이런 내용이 있고요. 닭의 건강과 닭의 이제 간이 굉장히 건강하게 변화된 그 닭을 배를 갈라봤을 때 굉장히 건강하게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이게 이 밀싹이 동물뿐만 아니라 사람의 만성질환과도 분명히 결부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연구를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찰스 슈나벨이 먼저 이제 1차적으로 연구를 한 논문들이 있고요. 그 뒤에 앤 위그모라는 사람이 찰스 슈나벨의 그 연구를 이어서 본인 몸에서 연구를 해봤어요. 본인 몸에 실험을 하면서. 그거를 잠시 읽어 드릴게요. 찰스 슈나벨에 의해 시작된 공료의 새싹 이용은 앤 위그모 박사에 의해서 꽃을 피웠습니다. 동유럽의 리투아니아에서 태어난 앤 위그모 박사는 어린 시절 할머니가 약초를 이용하는 법을 지켜보면서 자연건강법의 효과를 직접 체험하면서 자랐다고 합니다. 우리도 어릴 때 약초를 많이 썼죠. 그때는 이제 약이 없을 때였으니까. 그러니까 약이 없던 시절이 오히려 천연의 이걸 활용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전쟁이 일어나자 위그모는 가족과 함께 미국 보스턴으로 이주를 하였습니다. 비록 열악한 환경이었지만 채소를 많이 먹고 섬유질이 풍부하고 또 거친 빵을 먹던 리투아니아에서와는 달리 미국으로 오니까 코카콜라, 도너츠, 정제식품들을 먹으면서 위그모어는 미국에 정착한 지 불과 12개월도 되기 전에 4개의 이빨을 뽑아야 할 정도로 건강이 나빠졌다고 합니다. 더욱이 위그모어는 자동차 사고에 치여 다친 부위가 썩어 들어가 의사로부터 다리를 절단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가족들도 절단을 권했으나 위그모어는 거부하고 어릴 때의 식습관으로 방향을 바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마당에서 햇볕을 쬐면서 할머니에게서 본 대로 약초를 먹고 상처에 바르기 시작했습니다. 위그모어는 푸른 잎이라면 무엇이든지 씹어보고 맛을 보고 상처에 발라보았습니다. 상처는 조금씩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추운 겨울이 다가오자 위그모어는 실내에서 푸른 잎을 재배할 방법을 이제 고안을 하게 되죠. 어차피 봄, 여름, 가을까지는 밖에서 키워서 먹지만 겨울에 못 먹으니까.
위그모어는 가정에서 재배할 푸른 잎을 찾기 위해 전 세계의 풀에 대해 연구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세계 각지에 편지를 보내 씨앗을 모아 하나하나 실험을 해봤고 최종적으로 밀, 메밀, 호밀, 알팔파 등 7가지 종자가 선택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 7가지 중에서 어떤 걸 골라야 할지 몰라서 망설이고 있는데 하루는 새끼 고양이가 풀을 하나씩 냄새를 맡더니 이 밀순을 골라서 씹는 모습을 보게 됐다고 합니다.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고 하죠. 그래서 위그모어는 즉각 밀순을 먹으면서 테스트해 보았습니다. 몸은 더욱 빠르게 좋아졌고 원기가 솟아올랐습니다. 위그모어 박사는 결국 완전히 건강을 회복하였고 확진을 위해 의사를 다시 찾아가게 됐습니다. 의사는 다친 부위를 검사하고는 엑스레이 필름상의 뼈가 완전히 접합한 것이 나타나므로 할 말이 없군요 라고 했습니다. 힘을 얻은 위그모어는 연구의 범위를 더욱 넓혀서 병아리 실험도 해보고 생후 6일 된 병아리를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테스트를 해봤더니 밀순을 섞어 먹인 병아리는 몇 주 후에 다른 병아리보다 2배 이상 성장해 있었습니다. 깃털도 빛났습니다. 위그모어는 토끼와 고양이, 원숭이에게도 실험을 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웃의 아픈 사람들에게도 밀순즙을 권하여 커다란 효과를 보게 되자 1958년에 보스턴에 히포크라테스 헬스 인스티튜트를 설립하고 자신이 고안한 생식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보급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오노 요코라는 이제 사람, 비틀즈 멤버 존 레논의 부인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을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방문하여 질병을 치료하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고 위그모어의 프로그램으로 고친 질병 목록에는 당뇨병, 고혈압, 비만, 위염, 위궤양, 췌장 및 간의 질환, 천식, 녹내장, 습진, 피부질환, 변비, 치질, 개실염, 대장염, 관절염, 빈혈, 구취, 여성질환 등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실험으로 밝혀진 바에 의하면 밀순즙은 성장 호르몬 분비를 촉진하여 성장을 돕고 면역 기능을 강화하며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이 성장 호르몬이라는 게 우리는 어린아이들이 자랄 때 성장 호르몬이 많이 나오면 빨리 키가 큰다고 알죠. 그래서 애들이 키가 안 크면 성장 호르몬 주사를 맞히기도 하죠. 그런데 이 성장 호르몬이라는 게 우리 노인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물질입니다. 우리 이제 늙어가는 사람들한테는 이 성장 호르몬이 빨리 늙지 않는 비결이라고 해요. 우리 몸에 성장 호르몬이 많이 나올 때. 근데 이 분비를 촉진한다고 하면 우리가 노년기에도 이걸 먹는 거, 우리 아이들한테도 밀순즙을 먹이면 빨리 잘 자랄 테고 노인들은 빨리 늙지 않는 거에 굉장히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또 밀순즙은 또한 스태미나를 강화하고 발암 인자를 억제하며 우리가 발암물질이 우리는 늘 같이 살아요. 같이 산다고 봐야 되죠. 발암물질이 들어오는데 이걸 억제해주고 소화성 궤양과 피부 질환 치료에 뛰어난 효과를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밀순 이 새싹인데 이게 우리가 통밀을 주로 이제 우리 아마누들은 특히 백밀가루 못 먹으니까 빵을 좋아했다든가 뭐 국수를 좋아했다든가 하면 주로 통밀가루를 먹거든요. 근데 통밀가루보다 오히려 이 새싹의 효능이 더 좋았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전 다음에 밀가루로 반죽을 할 때 이걸 갈아서 생즙을 가지고 반죽을 해볼까 하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오히려 더 영양적이면서 좋을 것 같아서요. 밀순에는 단백질이 100g당 23g이 들어있지만 통밀가루에는 13g이 들어있으면 거의 절반밖에 들어있지 않아요. 또한 밀순에 23,000 IU나 들어있는 비타민 A가 통밀가루에는 전혀 없더라 이런 내용도 있고요. 특히 이제 밀순에 많이 들어있는 게 칼슘입니다. 칼슘 제가 이렇게 밀순즙을 먹기 시작하면서 칼슘제를 끊었거든요.
예, 굳이 이걸 먹는데 칼슘이 엄청나게 많더라고. 이거 연구 자료를 보니까. 그러면 이 즙으로 먹는 건 우리 이 소화 흡수가 훨씬 잘 돼요. 약으로 먹는 것보다. 그래서 저는 그러면 이걸 먹으면서 칼슘제를 좀 끊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특히 우리 암 환자들이 많이 필요로 하는 셀레늄도 다른 물질에는 별로 없는데 이 밀싹에는 굉장히 높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암 환자들에게 좋은 물질이다. 이게 나오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밀순즙의 생물학적 작용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릴게요. 독일이나 미국에서 소주잔 한 잔 정도에 5,500원, 우리 돈으로 한 6,000원 이 정도 비싸다고 해요. 이 밀순즙이. 이 작은 양의 생즙이 그토록 비싼 값에 판매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각종 질병의 자연 치유를 돕는 대표적인 식물로 주저하지 않는 밀순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밀순즙이 이처럼 선진국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이유는 밀순즙에 함유된 고용량의 영양 성분 때문입니다. 필수 아미노산 8가지를 포함해서 20여 가지의 아미노산, 당질, 80가지 이상의 효소, 비타민 A, C, E, 엽산, 콜린, 비오틴, 비타민 B군, 칼슘과 아연을 포함한 각종 미네랄, 지방산, 또 야채, 과일, 곡류, 산야채 다 통틀어서 최고의 밸런스 있는 영양을 함유하고 있다고 해요. 밀순즙에. 이렇게 다양하고 다량의 활성 영양소를 가지고 있는 밀순즙은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완전 식품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극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밀순즙의 중요한 작용, 이거는 미국의 어느 연구소 사이트에서 지금 연구소 사이트에서 내용이 출처된 겁니다. 제일 첫 번째는 혈액 시스템을 재생한다고 합니다. 우리 혈액을 계속 만들어져야 되는데 사실 암환우들 혈액 조혈 기능이 조금 힘든 분들 많죠. 항암하다 보면. 그래서 얼굴이 노리탱탱해지죠. 항암하면. 이 조혈이 잘 안 되니까. 그래서 이럴 때도 밀순즙이 상당히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헤모글로빈 생성을 증가한다고 합니다. 헤모글로빈은 우리 혈액 내에서 빨간색 색소를 띠는 그 물질인데 여기에 산소를 우리가 호흡하는 산소가 헤모글로빈에 실어서 모세혈관까지 실어다 나르는 혈관 속으로 실어다 나르는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 몸은 산소가 부족할 때 암이 이제 세포가 암세포화 되더라 이런 이제 연구가 있는데 헤모글로빈이 많아지면 아무래도 산소 이동이 더 많아지겠죠. 그래서 이걸 증가한다는 것도 굉장히 좋은 내용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혈액을 순화하고 정화시키더라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 다음 체내에 축적된 잔류 약제를 세척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장기적으로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이 암에 노출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TV에서 한번 뉴스에도 고혈압약 장기 복용하면 암에 노출되기 쉽다, 뭐 발암물질이 있다 이런 내용도 한번 나오긴 했는데 그렇게 장기적으로 약을 먹으면 양약에 대해서 약의 역할도 있지만 독의 역할도 있다 그런 주장들이 책에 참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약을 장기적으로 복용할 때는 체내에 반드시 축적이 된다. 그것을 빨리빨리 해소를 해줘야 되는데 그 해소해주는 그 물질이 이 밀순즙이라는 거죠. 밀싹즙. 그 다음 5번째는 체내의 독성 물질, 발암 물질을 중화시켜준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우리가 밖에서 밥을 먹는 사람들은 늘 이 독성 물질, 발암 물질에 노출이 된다고 봐야 돼요. 특히 이제 인스턴트 음식에는 그 식품 첨가물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요. 식당들도 이렇게 조미료를 많이 쓰죠. 조미료를 안 쓰면 사람들이 맛이 없다고 느낀다는 거예요. 조금씩 쓴다는데 혈당을 체크를 해보면
외부 음식을 먹고 들어왔을 때는 그게 보리밥일지라도 혈당이 상당히 올라가요. 조미료가 들어가면 혈당이 훨씬 많이 오른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조미료에 대해서 좀 경각심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는데, 이런 걸 다 중화시켜주는 역할을 한다면 우리 젊은 애들 막 그냥 밖에 음식 많이 먹는 사람들은 이것만 먹어도 상당히 건강을 유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 다음 6번째, 체내의 중금속을 제거한다고 합니다. 이 중금속은 우리가 먹는 음식으로도 많이 통에 들어가기도 하고 조리기구를 통해서도 많이 들어가요. 코팅된 거 이런 것도 안 좋다고 책에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자동차 매연이나 요즘 그 미세먼지 많잖아요. 그 미세먼지 속에도 중금속은 다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제거해주는 역할도 한다니까 굉장히 밀싹즙을 건강한 사람일지라도 먹으면 좋겠다. 암을 예방하는 데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간을 정화하는 기능을 도와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에 대해서는 상당히 사람들이 이런 녹즙을 먹는 걸 많이 겁을 내죠. 그런데 이 책에 보면 간암도 이렇게 이 밀싹즙을 먹고 좋아진 사례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 간에 대해서 간암이든 간경화든 이런 분들이 이걸 밀싹즙은 다른 채소하고 달리 간을 도와주니까 오히려 권해야 될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혈당 불균형을 개선합니다. 혈당이 우리 암 환자들한테 굉장히 중요합니다. 혈당이 너무 피크로 올라가면 암세포에게 먹이를 너무 많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혈당 관리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당뇨 환자가 아닐지라도 혈당 관리를 해야 되는데, 제가 혈당을 관리하느라고 다 이렇게 막 먹는 거 다 적어가면서 혈당이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밥을 먹는 게 혈당을 덜 올리는지, 지금 제가 이제 다음엔 그걸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다 정리를 하고 있는 중인데, 혈당이 계속 당이 높은 상태로 지속되지 않더라도 높은 혈당과 낮은 혈당의 간격이 너무 많으면 상당히 몸이 힘들어요. 그래서 이 병이 나기 쉬운 체질로 바뀐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혈당의 불균형입니다. 그게 보통 건강한 사람은 80에서 120 안에 꾸준히 밥을 먹었든 공복이든 그 안에 있는 게 가장 좋다고 했어요. 네, 혈당 불균형을 개선해 주는데 이 밀싹즙이 상당히 효과적이다 이런 게 나오고요. 그 다음 고혈압을 강화시켜 준다고 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혈액순환이 잘 되면 고혈압은 당연히 혈압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혈액하고 관련이 많은 물질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암 치유 및 예방 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암 치유를 할 수 있다는 건 우리 암환우들에게는 엄청난 소식이에요. 제가 그 자연요법에 정말 안 해본 게 없다고 할 정도로 다양하게 시도해보고, 그것 때문에 그게 크게 저한테 효과가 없었다 할지라도 제가 지금 현재 이렇게 잘 살고 있는 요인이지 않나, 이것저것 다 실천을 해봤기 때문에 남들은 그걸로 100% 효과를 봐도 저는 10%라도 효과를 받겠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있다는 생각은 하고요. 그래서 암이 상당히 위중한 병이고 어려운 병이기 때문에 우리 암 환우들은 뭐가 좋다 하면 시도해 볼 필요는 있다고 봐요. 저는 누구는 좋아졌는데 누구는 안 좋아졌다. 그러면 나도 좋아질 확률도 있고 안 좋아질 확률도 있어요. 그래서 해보면서 몸으로 자꾸 느끼면서 좋으면 지속하면 좋겠죠. 근데 암 치유 효과가 있는 건 많진 않지만 여기 밀싹에 이 책에 이걸로 암을 완치한 사례들이 여기 많이 나와요. 그런 걸 봤을 때는 치유 효과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예방 효과도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상처 치유력을 향상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밀싹을 그 1차 대전 때 그 부상병들한테 이걸 짓지어서 발라주고 했다고 하거든요. 그 다음 충치를 예방한다고 해요. 충치 예방은 이걸 밀싹즙을
입안에서 가글을 했을 때 입안에 있는 그 세균을 많이 죽인다고 하니까 이것도 좀 해볼 만하고요. 밀싹을 잘라서 입에다 씹고 다녀도 이게 껌처럼 충치 예방 효과가 있다고 해요. 그 다음 또 소화력을 향상시킨다고 하는데, 글쎄요, 저는 이거는 조금, 이게 100% 제가 경험한 거는, 저는 위가 좀 약한 편인가 봐요. 제가 밀싹즙을 이 샐러리 없이 먹었을 때, 그 비트하고만 이렇게 먹었을 때는 굉장히 독하다고 느낄 정도로 속이 메석메석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 뒤에는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물을 좀 타 먹기도 하다가 지금은 이 샐러리를 넣고 가니까 이제 그런 현상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소화력 향상보다 이거는 적절히 먹어야 된다. 소화력이 향상되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적절히 그 농도를 좀 조절해 가면서 먹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은 합니다. 그 다음 모발 변색을 방지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흰머리가, 이걸 꾸준히 먹었던 사람들은 흰머리가 안 난다고 해요. 근데 지금 흰머리가 난 사람은 또 다시 검은 머리로 바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한번 꾸준히 먹어보면서 느껴보면 알겠죠. 그 다음 우리 몸에 해로운 박테리아 발생을 억제하는 환경을 조성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많은 과학자들이 암 종양을 딱 인체에서 뜯어내서 잘라서 현미경으로 보면 그 속에 박테리아, 바이러스, 곰팡이가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해요. 그러면 우리 몸이 박테리아 발생을 억제하는 환경이 된다면 그 곰팡이, 바이러스, 뭐 박테리아 다 이걸 좀 낮추면 항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이 밀싹에 대해서 지금 대략적으로 이 책 내용을 말씀을 드렸고요. 이 책에 보면 유방암, 간암, 뭐 전립선암, 또 그 흑색종, 이런 다양한 암에 이 밀싹을 먹고 좋아진 사례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 거 보면 우리 몸은 자연이기 때문에 자연 속에서 이 약효가 암종 구분 없이 약효가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했고요. 이제 간도 상당히 뭐 간암, 췌장암 이런 건 어려운 암으로 많이 인식들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밀싹을 먹었을 때 간이 오히려 좋아졌다고 하니까 뭐 녹즙을 간 때문에 나는 못 먹어요 하시는 분들도 한번 시도를 해볼 만한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밀싹을 집에서 키우면 굉장히 잘 커요. 그래서 이렇게 키워서 잘라서 이제 갈아 먹으면 사 먹는 것보다 가격이 훨씬 저렴해요. 저렴하기 때문에 이렇게 뭐 돈을 좀 아끼고 하려면 키워 먹는 것도 괜찮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저는 우리 집에 지금 밀싹이 엄청 새파랗게 잘 자라고 오시는 분들이 다 놀라요. 밀싹 왜 이렇게 잘 크냐고. 근데 잘 커요. 제가 잘 키워서가 아니라 우리 남편이 막 수시로 물도 주고 잘라 먹고 하는데 잘 크더라고요. 근데 2번 잘라 먹으면 버려야 된대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2번째, 한 번 잘라 먹고 한 번 더 키우는 이것도 한 번 잘라 먹은 거네요. 그리고 밀싹을, 이게 1인분 하루치입니다. 이 하루치 정도 되는데, 이 밀싹에 처음에 비트만 갈아 먹었을 때는 좀 이게 속이 좀 안 좋다 이런 걸 느꼈는데, 그 뒤에 제가 샐러리를 넣고 솔잎을, 우리 마당엔 소나무가 몇 그루 있어서 솔잎을 잘라서 지금 봄에 새순이 날 때 솔잎에 상당히 약효가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것도 같이 갈아서 이제 이 솔잎하고 깨도 넣습니다. 참깨. 이 깨는 또 여기도 항암 물질이 있는데 이 소화가 더 잘 되게 해주는 역할도 해요. 그래서 이걸 먹었을 때, 갈 때, 이 밀싹은 즙이 잘 나와요. 이것도 즙이 잘 나오는데, 이 솔잎하고 깨는 즙이 잘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건 중간중간 넣어야 됩니다. 이거 갈 때 중간에 깨 한 술 넣고, 또 이거 갈 때 중간에 솔잎 하나 넣고,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 넣으면 솔솔 잘 나와요. 같이 어울려서 같이 잘 나오는데, 이렇게 이제 여기에다가
저기 700ml짜리 그 이제 용기인데 여기 700ml 정도를 아침에 갈면 하루 종일 이거 한 서너 차례 아침 공복에 한 잔도 많이는 안 먹어요. 보통 소주잔 한 잔 정도? 그러니까 이 컵에는 반 컵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그렇게 오전에 한 번, 또 점심 먹기 전, 오후에 한 번 이런 식으로 먹으면 거의 하루에 다 끝나거든요.